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폭위 조치사항 9가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포함해서 이제 두 편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9가지 그 조치사항의 각 그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학폭위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그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학교에 신고 및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나 최근에 이제 전담 조사관 그 제도에 의해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학폭위 개최를 교육청에 요청하게 되면은 그 학폭위에서 그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까지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절차 이렇게 이루어지죠. 흔히 얘기하는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고, 법률상으로는 10명에서 50명 사이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학폭위에서 하는 그 업무의 역할은 이런 5가지 정도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국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 및 징계 조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당연히. 그리고 학교의 학폭위 개최 요청에 따른 학폭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그 학교폭력예방법 17조 제1항 제1호부터 9호까지 법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조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환처분입니다. 3호까지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 선도 조치, 징계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2화는 이제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중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죠. 일종의 서면 사과입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걸 서면으로 표시하는 조치인데요. 양식, 분량, 방법 정해진 것 없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기만 하면 이행 완료입니다. 2회, 3회 할 필요 있고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21년도에 이게 위헌 심판이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보통 이 서면 사과라는 내용은 학폭법에만 있지 않고 다른 집시법이나 다른 사안에도 서면 사과라는 이제 제재가 있었는데요. 그런 성인에 대한 어떤 서면 사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위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학폭법의 서면 사과도 위헌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근에 났는데, 예외적으로 학폭법에 의한 서면 사과는 어떤 청소년의 그 선도라는 부가적인 어떤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거는 합헌이고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 이제 그 조치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의 금지라는 조치인데요. 흔히 이제 접근 금지 조치라고 하죠.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이 조치가 났다면 당연히 이제 졸업식까지 접근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조치와 달리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라는 부작위 의무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는 학교 내에서 학교 봉사죠. 교내 봉사 활동이고, 어떤 반성의 기회를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예를 들면 피켓팅, 금연 또는 학교 폭력 예방 등 피켓팅하는 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줍기, 청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비교적 경미한 3호까지는 조치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호는 사회봉사, 이제 외부 기관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외부 봉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징계로서의 봉사기 때문에 생기부,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석은 인정을 해주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호부터는 학생부에 이제 기재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도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기재가 안 되지만 이 3호까지는 예외적으로 이제 조건부 기재 사항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을 하면 기재가 안 되지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기재가 되고요. 이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과거에 유보됐던 이 기재사항까지 같이 복구가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부 1에 한해서 조건부 유예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1, 2, 3호는 그렇지만 4, 5부터는 무조건 기재가 된다는 거. 다만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졸업 후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느냐, 졸업 후에 몇 년 후에 삭제되느냐, 아니면 아예 삭제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거는 뭐 피해 학생을 이 4호까지만으로 어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그 이런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명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17조 3항과 동일합니다. 이 1호의 5호 조치도 있지만 17조 3항에도 동일 조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항에 따라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2조항 말고 17조 3항에 의한 그 교육 조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5호를 하면서 그 같이 병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호는 출석 정지, 흔히 말하는 정학이죠. 그 반성을 많이 하고 피해 학생과 일시 격리시키는 이제 조치인 거고요. 출석 일수에 이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무단결석 처리가 되는 상당히 중한 조치인 거죠. 7호 조치는 학급 교체, 그러니까 학급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격리 조치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계상 오히려 중한 조치인 전학보다도 그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 있는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 반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학, 강제 전학이라고 하고 소속 자체를 변경하는 거고요. 전학 후에는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중학교에서 어떤 전학 조치를 받았다면 상급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분리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치인 퇴학입니다. 퇴학은 뭐 이 8호 이하의 조치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좀 그 취하는 조치이고 의무교육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초, 중 등 학교에서는 퇴학 조치가 없고요. 고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어떤 폭력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만으로는 안 될 때 사실상 예외적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그 17조 1항의 각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표는 좀 비교적 과거 통계긴 하지만 그 교육부에서 나온 그 조치별 그 사례입니다. 2014년을 보니까 뭐 서면 사과가 뭐 전체의 한 28%, 전체 한 2만 5천 건이 발생을 했는데 접촉 금지 뭐 16%, 교내 봉사 18%, 사회 봉사 7%, 특별교육 16%뭐 두루두루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퇴학도 있습니다. 뭐 0.4%긴 하지만 전학이 4%고 학급 교체가 1.7%.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급 교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좀 나타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윤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